온라인 복지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이어서 이번 차시에도 갈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교시 때 갈등이 어떤 상황에서 갈등의 요소들이 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교시에는 그 각각의 요소들의 갈등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교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간에 숨겨져 있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결정과 결정되지 않은 것의 갈등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참여해서 실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서는 참여하는 사람과 방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그 안에서의 갈등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평가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에서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은 남 탓이 되게 되는 그 탓이라고 하는 갈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 다름을 이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물론 공동체라고 하는 곳이 어느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는 하지만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도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배워왔던 교육의 수준, 혹은 나의 경제적인 혹은 기타 등등의 모든 요소들은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잖아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과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회적으로 이제는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들면 TV를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보실 때 패널들이 틀리다라고 발언을 해도 자막은 다르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들을 쉽게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다르다를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거죠. 틀린 건 없습니다. 저는 마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행동에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거나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인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의미 있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인 것이죠. 나와 다른 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대화법을 이게 나 대화법이라고 하는 대화법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두고 누군가와 약간 이제 논쟁을 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막 주고받아지면서 부딪히는 상황일 때 우리는 보통 너라고 하는 주어를 지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생각이 틀렸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너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 향하는 방향을 나를 향하게 만드는 게 나 대화법입니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나는 생각이 좀 달라.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라고 나의 말이 나가는 방향 자체를 나로 향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대화의 시작을 너 혹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를 지칭하는 표현의 이 나 대화법이라고 하는 대화법으로 마을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분명히 대화가 조금은 더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나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냉정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에게도 관대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관대한. 그래서 나 대화법이라는 거를 꼭 사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극과
그 자극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저 공간을 긍정의 공간,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공간, 인정하려고 하는 공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 공간의 시간을 최소 한 3초에서 5초 정도의 시간적인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도 저는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에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저 자극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잠깐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나의 입에서 나가게 되는 이야기의 방향이 나를 향하도록 나 대화법으로 그렇게 소통을 해 보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빅마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되게 크고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의 이야기만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빅마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빅마우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을 우리 마을에서 쫓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빅마우스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빅마우스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빅마우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빅마우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정적 언어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관점을 달리해보면 정말 마을에 관심이 많고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적극적인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빅마우스라고 불리우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침묵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결국에 생각이 많은 사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 적극적인 사람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을 침묵하는 내가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는 저 사람이랑 회의하는 거 너무 힘들어. 저 사람 왜 자기 말만 해? 너무 공격적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무언가를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충분한 토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공론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공론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공론장의 대표적인 하나의 형태가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인 거죠. 근데 공론장은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원칙은 공론장은 말로써 사람들의 생각이 조율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론장에서는 누군가가 말로써 나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공론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론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용기, 내 입을 여는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의 발언권을 내가 포기하는 순간 나의 그 행위가 수많은 빅마우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행위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런 말을 여기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조금 유치한 것 같은데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을 검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토론이라고 했을 때 충분한이라고 하는 거는 질적으로 충분한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양적으로 충분한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양적으로 충만해야 거기 안에서 좋은 질이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발언권, 나의 말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있는지는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입을 여는 용기를 반드시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정하는 단계에서는요,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이 얼마나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시간의 교육에서 마을 공동체의 이제 기본 개념의 교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는요, 충분한 토론과 소수의 의견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 다수결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적인 방법이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를 쭉 듣다가 다수결로 합시다 라고 해서 손을 들거나 투표를 해서 결정되는, 한 표라도 많이 받는 것이 결정되는 구조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간의 민주주의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민주적인 방법이냐?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느냐, 소통의 양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1시간 정도 회의를 합시다라고 시간에 한정을 두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을 쭉 한번 늘려서 우리 흔히 말하는 끝장 토론이라고 하는 걸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토론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그간의 상명하복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무언가를 활동했었던, 삶을 살아왔었던 역사가 너무나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나보다 윗사람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버릇없다라고 해석했었던 게 우리 사회였잖아요. 하지만 마을은 다릅니다. 마을 안에서는 하나의 안건을 두고 마을에서 50년을 산 사람의 의견과 마을에서 5일을 산 사람의 의견이 같이 토론될 수 있는 자리가 마을이어야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살아왔던 시기, 나의 경험, 이 마을에서의 나의 어떤 지위, 이런 걸 다 떠나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진행이 되어야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결정되지 않은 의견과 결정되지 않은 의견을 낸 사람 역시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 토론하는 그런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와 결정되지 않은 의견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 그것이 쌓여서 마을의 자원으로 다 존재하게 되거든요.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놓는 것도 염두해 주시고요. 가장 극명하게 갈등의 요소가 발생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죠. 무언가 이제 나의 노동력,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참여하는 단계에서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완벽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런 걸 무임승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모임에서 배제해버리자, 더 이상 우리 구성원이 아니야 라고 결정을 하면 사실 2단계에서의 갈등의 요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을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다음번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일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갈등 요소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안고, 방관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고자 노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단계에서 방관하는 사람이 끝까지 방관하느냐, 아니면 미안함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조금씩이라도 참여하느냐의 선택은 그 방관자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방관자가 한 발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노력.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고작 그만큼밖에 안 왔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 드디어 같이 하네요? 라고 인정하는 노력. 그것을 발휘하는 주민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공동체는요, 일정 정도는 무임승차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회사라면, 혹은 이렇게 뭔가 조별 과제를 하는 대학생들이라면 발표 자료에서 방관한 사람의 이름을 그냥 빼버린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는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해고를 한다던가, 물론 해고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런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마을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을 불가능할 뿐더러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일단은 누군가의 방관이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됐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왜 못 나오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뭐 누군가가 아픈가? 아니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러 나갔어야 됐나? 아니면 기타 등등등.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나의 경험과 빗대어서 한번 그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 상황일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꽃 심자라고 했을 때 꽃을 심으러 나갈 수 있을까? 김장을 하자고 했을 때 김장을 하러 나갈 수 있을까? 아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감정으로는, 마음으로는 저걸 뭘 이해해줘. 난 너무 기분 나쁜데 자존심 상하는데 라고 가슴에서는 그렇게 막 응어리가 찰 수 있겠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갈등이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갈등 요소 중에 가장 위험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로서 발생했던 갈등이 감정으로 인해서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마을에서 매일 얼굴 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고 주민이거든요. 그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해볼 수 있는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마을에서 살 용기가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이 관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방관하는 사람 역시도 나의 행동을 분명히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 확신을 갖고 그 상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관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방관의 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도 별로 할 일이 없어. 내가 별로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나의 방관의 그 퍼센티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소소하고 작은 부분까지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배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역할, 하고 싶은 역할부터 선택하게 하는 게 역할을 배분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굉장히 작은 것부터 쭉 쪼개놓고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역할부터 가져가게 하는 거죠. 모임 안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할게. 그렇게 다 나눠 가지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편중되어 있는 역할이 분명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덜 편중되어 있는 역할을 가지신 분이 그 역할 한두 개를 또 가지고 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역할, 제일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은 역할이 마지막에는 분명히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 누가 하냐? 모임의 대표님이 하셔야죠. 그게 대표자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고르게 역할을 분배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공동체에서는요, 내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저는 그렇게 좋은 공동체, 훌륭한 공동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공동체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요, 심지어 무임승차로 인해서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까지도 다 똑같이 그 마을의 성과, 결과, 기쁨을 고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가 해낸 성과고 우리의 부족함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계속 잘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마을을 떠나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될 거거든요.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을 쌓아서 공동체의 힘을 쌓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번 2교시에서는 4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어떠한 이야기들,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그 갈등 상황을 좀 극복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3교시에서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었는지 제가 진행을 했었던 작은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 진행했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런 사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온라인 복지관 2교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